안녕하세요. JBS의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 가치평가를 발표할 18학번 안수빈입니다. 우선 분석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린 후 분석 대상 및 비교 대상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기업의 재무 상대표와 손익 계산서를 비교하고 비율 분석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형 재무제표와 이를 통한 추세 분석,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해 왔는데요. 한국 기준 식품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육류 제품의 소비량은 두드러지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197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육류 생산량 및 소비량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소비량이 증가하는 분야인 식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끄는 육류 부문의 기업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인정받는 육류 가공회사 JBS를 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해당 산업 부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브라질에서 같은 부문의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프리그 글로벌 푸드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JBS는 1953년 고이아스주에 설립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 가공 회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가공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및 닭고기 가공을 운영 중이며 이 외에 편의식품, 바이오 디젤 같은 제품도 판매 중입니다. 약 24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중이며 다양한 나라에 진출하여 많은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7년 IPO를 통해 쇠고기 업계 최초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로 부상했고 브라질에서 최초로 쇠고기 산업의 입지를 강화시킨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수를 시도하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돼지고기 생산업체로까지 거듭났습니다. 2009년에는 닭고기 산업과 유제품 및 바이오 디젤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렇듯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르프리그는 세계 최대 햄버거 생산 업체인과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쇠고기 업체입니다. 육류 및 타 포장 제품들도 판매하며 JBS에 이어 브라질 거대 식품 가공회사로 불립니다. 마르프리그의 두드러지는 경영 전략은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입니다. 최근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플라노 마르프리그 베르즈 마이즈를 발표하며 투자 장려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2018년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이 확대되었고 2019년 북미 거대 기업 ADM과 독점 계약을 맺어 식물 기반 제품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두 기업의 연결 재무상태표입니다. 먼저 자산 총계를 보시면 JBS는 3년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마르프리그보다 현저히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을 보시면 두 기업 모두 자산에 있어 자본보다 부채의 비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입니다. JBS의 경우 전년 대비 당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2018년 JBS의 당기 순이익이 유독 낮은 이유는 JBS 살모넬라균 고기 사건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통된 JBS 상품 중 살모넬라균 오염 쇠고기가 발견되어 이를 대거 리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익이 다시 증가한 이유는 JBS의 경영 전략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당해 고객과의 전략적인 관계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JBS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및 수익을 향상시켰으며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약 2배 정도로 크게 산정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기타 수익 및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 반면 기타 비용을 비롯한 다른 비용들은 감소한 결과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해 비율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성 비율 분석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발생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포괄이익을 매출액 혹은 투하자본과 대비시킨 비율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1년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경우 JBS는 전기 대비 단기에 ROE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였지만 마르프리그보다는 낮은 ROE를 나타냅니다. 이는 마르프리그가 더 효율적으로 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당기순이익을 창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배기업 ROE와 연결시차 ROE를 비교했을 때 JBS의 경우 2019년 비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약소하여 두 비율 간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마르프리그의 경우 비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약 6배 가까이 컸고 연결시차 ROE가 지배기업 ROE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포괄 이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경우 2019년 JBS는 당기 순이익을 사용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약간 증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편 마르프리그는 지배기업 알로에에서 약 2배가 넘는 연결시체 알로에에서 약 마이너스 3배 가까이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JBS에 비해 마르프리그에서 포괄 이익의 비중이 당기 순이익의 비중보다 확연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ROA입니다. 이 비율은 기업이 총 자산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2019년 마르프리그의 이자 비용은 JBS보다 약 180배 적게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마르프리그의 단기 순이익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JBS의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약 30배 증가하며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이를 통해 JBS의 ROA는 증가했고 결국 2019년 두 기업의 ROA는 비슷하게 측정됩니다. JBS는 전년 대비 투입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마르프리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했다고 분석됩니다. 앞선 두 방법은 자본과 부채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율인 반면 매출이익률은 매출액 1원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지 나타냅니다. 판관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JBS가 마르프리그보다 약 1.5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괄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마르프리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에 JBS가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 비율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성 비율은 기업의 소유주가 영업에 투입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높은 매출액을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기업 모두 약 1.6에서 1.7회로 비슷한 회전율을 보입니다. 영업운전 자본 회전율에서 JBS는 작년 대비 큰 증가를 나타내며 마르프리그보다 약 2배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반면 비교적 비유동 자산 및 유형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다음으로 JBS의 매출 채권 현금화 속도가 더 느림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회수 기간이 깁니다. 이는 JBS는 매출 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가 더 느리며 현금 회수도 더 느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매출 채권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지 나타내며 회전율이 높다면 재고자산 거래가 활발함을 의미합니다. 더 낮은 회전율을 지닌 JBS는 비교 대상 기업보다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JBS는 더 낮은 매입채무 회전율을 더 높은 평균 결제 기간을 갖습니다. 즉 마르프리그에 비해 매입채무 지급 속도가 더 느리고 이를 결제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재무 위험 분석입니다. 기업의 채무 이행 능력을 판단하고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는 분석으로 해당 기업의 장단기적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됩니다. 유동성 비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BS는 마르프리그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지닙니다. 그 비율을 분석해보면 유동 비율이 약 10% 더 높게 측정됩니다. 즉, 단기 채무를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 대상 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엄격히 측정된 당좌 비율과 현금 비율은 마르프리그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비교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좌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 자금만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JBS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유동부채 비율은 마르프리고보다 높은데요. 이는 기업이 단기 채무 지급 능력에 대해 문제를 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와 부채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2019년 총 부채 및 차입 부채는 JBS가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 더 많지만 이를 자기 자본과 대비시킨 결과 비교 대상 기업의 부채 및 재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마르프리그는 설립된 지 20년 된 회사로 현재 진출 국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플라노 마르프리그 베르즈 마이즈를 발표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018년 인수합병을 위해 라보뱅크에서 약 9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 건의 인수합병을 추가로 진행하며 약 1600%라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JBS도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만 비교 대상에 비해서는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JBS는 새로운 채권의 발행과 보유 현금의 증가를 통해 부채 및 레버리지 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알로에이에서 언급했듯이 마르프리그의 이자 비용은 현저히 적습니다. 이에 이자 비용 대비 약 56배의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보유했는데요. 마르프리그의 이자 지급 능력은 JBS 대비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 비율을 살펴보면 두 기업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자금 운용의 안정성은 낮다고 분석되나 마르프리그의 비율이 훨씬 높게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고정 장기 적합률은 두 기업 모두 80%대로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고 측정됩니다. 성장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규모 및 이익의 증가 정도로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마르프리그의 총 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프리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6배의 증가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에서 두 기업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 증가율을 보시면 마르프리그는 전년 대비 자기 자본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이 증가했는데 자본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JBS는 정기와 단기 사이의 이익에 큰 차이를 보이기에 이익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마르프리그의 이익 증가율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은 시장 가치 비율로 기업의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 대비 시장 가격이 몇 배 더 높게 형성되는지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주당 이익의 몇 배로 형성되는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JBS의 주식 가격은 2018년 대비 많이 상승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른바 ASF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ASF로 육류 산업 부문에서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대체할 다른 고기를 찾았고 이에 돼지고기 외에도 다양한 육류 산업으로 발을 넓힌 JBS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EPS 역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이는 PER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주식 가격에 의한 변동이라기보다 당기순이익에 의한 변동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PER은 마르프리그 28배, 그리고 JBS 11배로 측정됐습니다. 따라서 마르프리그 대비 JBS의 주가는 이익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R은 주식 가격이 자기 자본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는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JBS사는 전기 대비 살짝 높은 PBR을 나타내지만 동종업계인 마르프리그에 비하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JBS의 자산은 약 74%의 부채와 약 26%의 자본으로, 마르프리그의 자산은 약 94%의 부채와 약 6%의 자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사 모두 자본보다 부채의 비율이 높은데 그중 특히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의 비중이 큽니다. 이는 두 기업 모두 해외 진출, M&A 등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영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양사 모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판관비가 그 뒤를 잇습니다. JBS사의 추세 분석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본 기업의 각 항목들의 비중은 유사하며 항상 자본보다 더 많은 부채로 자산을 구성해왔습니다. 최근 2년간 매출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매출 원가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익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더 증가했고 비용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의 비중이 전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JBS는 마르프리그보다 다소 낮은 ROE를 보이지만 ROA 부문은 비슷하거나 살짝 높습니다. 또한 매출이익률 산정에서도 비교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죠. 동종 기업 대비 자기 자본을 활용한 당기 순이익 창출 능력은 더 낮지만 그 외에 이익 창출 능력은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비교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위험 분석 결과 두 기업 모두 기업 확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 확장을 위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재무위험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JBS 역시 이 비율이 높지만 마르프리그보다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성장성 비율에선 특히 이익 증가율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JBS는 전기 대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 반면 마르프리그는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 비율을 통해 JBS의 PER과 PBR이 비교 대상 기업보다 저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종 기업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개선된 재무 비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에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위기가 있었으나 1년 안에 이를 완화시켜 다시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는 기업이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전략 또한 기업의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의미가 있는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